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16일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TV 토론 내용 중 시중의 화제가 되거나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홍준표 후보 사이의 질의응답에서는 소위 보수괴멸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여당 성향 국민을 의식한 것인지는 몰라도 조국 일가를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큰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기 무섭게 야당 성향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일자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토론에서 밝힌 내용에서 한 발 물러나서나 상당히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번 토론에서 가장 화제가 됐고 임팩트가 큰 내용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후보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같은 도저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투표지라고 보기 어려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투표지들이 사진이 있는 대형 판넬 7개를 TV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의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부분일 것입니다. 권순알TV의 경우 1차 토론회를 모두 지켜본 뒤 긴급 영상을 제작해 16일 밤 11시 반쯤 늦게 업로드했습니다만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17일 낮 12시 현재 약 400개에 가까운 시청자 댓글이 그 영상에 달렸습니다. 그 댓글의 대부분은 이번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밝힌 내용 그리고 그 사진 공개를 뜨겁게 지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몇몇 후보를 질타하는 내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2차 컷오프 경선을 앞두고 적어도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애국시민진영에서는 이른바 황교안 바람, 즉 황풍이 자발적이고 거세게 부는 듯한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권 언론을 보면 사정은 딴판입니다. 16일 경선 토론회와 관련해 황교안 후보가 공개한 부정선거 의혹 물증 사진들을 소개한 언론사는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 발언 내용도 아예 외면하거나 혹은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제시한 증거 부분은 속 뺀 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을 또 했다는 식으로 약간 뜬금없이 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그런 언론사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가장 보수 성향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조선일보 보도 행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자, 그러니까 9월 17일자의 오면 톱 기사로 어제 토론회 기사를 다뤘습니다. 전체 기사 자체는 꽤 크게 다뤘습니다. 제목은 홍준표, 윤석열의 그 공방, 홍준표가 윤석열이 보수괴멸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난 맞을수록 강해져. 이런 식으로 양쪽의 주장을 제목에 달았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인 제목을 이렇게 다룬 것까지는 뭐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 부분은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면 마지막 문단에서 짧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나는 워터젯 파워라며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인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내겠다고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진 물증 제시라든지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주도권 토론에서 관련 내용을 발언한 부분은 단 하나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한 내용은 처음 각 후보가 일종의 30초 자기 소개 시간에 했던 그 발언에서 일부 딱 요 문장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의 결과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홍준표가 1, 2위, 그리고 유승민, 최재형 3, 4위, 그리고 5위가 황교안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 안에서는 앞에 4명의 사람들을 먼저 쭉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명을 마지막 문단에 다 몰아서 붙이면서 순서가 황교안, 하태경, 원희룡, 안상수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로 알려진 1차 컷오프 경선 결과와 비슷한 식으로 기사 내용에서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목에서 메인 제목은 홍준표, 윤석열을 양강을 했고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나머지 6명의 한 줄씩 짧게 제목들을 달았는데 이 작은 제목에서는 지금 어떻게 달았냐면 순서를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안상수 1차 컷오프에서 5위로 알려지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7번째로 내려버렸습니다. 기사에서는 분명히 이 4명의 앞에 주자 외에 나머지 4명 중에서는 가장 먼저 황교안 후보의 발언을 소개를 했지만 이 작은 제목에서는 5위가 아닌 7위로 그래서 내려버리는 이거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편집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신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신문을 만드는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 제작의 전문가인 제가 볼 때 이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는 의도적으로 황교안 무시, 외면, 그리고 특히 황교안 후보의 발언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조정은 아예 통째로 마치 없었던 양 지금 그렇게 신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신문 제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이 신문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독자층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성향 독자층 사이에서 상당한 지금 반발이 나왔는지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서는 갑자기 10시 24분에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 진상규명 관련 기사를 신문에 안 났던 기사를 지금 올렸습니다. 어제 지금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어제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아침까지 안 나다가 10시 지금 24분에 어떤 기사가 인터넷판에 올라왔냐면 황교안 4.15 총선 무효 그러니까 홍준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통계적으로 의문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의 주장, 홍준표 후보의 대응,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간단하게 갑자기 기사를 인터넷판에 썼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내일 아침 신문에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마 보수우파 또는 자유우파 조선일보 독자층이 거세게 반발해서 지금 구색으로 급하게 넣은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사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이 사진이 있는 7개의 판넬을 어제 토론에서 제시하고 그게 어떤 내용이란 거는 일절 지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에 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의 4.15 총선 무효 주장에 대해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는 지금 여기 이 기사에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홍준표는 뭐라고 했고 윤석열은 뭐라고 했다. 지금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문들이나 방송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대로 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관련된 황교안 후보의 어제 토론회 발언과 토론에서 그 물증 제시를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한국 언론의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과 서울 시내에서 애국 시민들이 엄청난 인파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때의 언론의 행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아마 권순알TV 시청자 중에는 당시 서울 시내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부당한 탄핵에 저항한 분들이 적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도 당시 한국의 언론은 신문과에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방송에도 하나도 보도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 이전에 탄핵정변 때는 좌파들이 주도한 시위를 인원을 부풀려가면서까지 했던 바로 그 한국 언론들이 반대로 그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던 부당한 탄핵에 저항하는 애국 시민들의 그 함성은 귀를 닫아버린 바로 그 당시의 언론의 이 비열한 행태를 떠올렸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한국의 비좌파 언론, 흔히 조동중 혹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그 세계 신문사와 그 계열 종편사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국의 소위 주류 언론사라고 하는 신문들 그리고 그 계열 종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데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석연찮은 일들, 그리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동하는 많은 국민, 많은 시민, 신문으로 친다면 독자, 방송으로 친다면 그 시청자들의 움직임은 보도해야 그게 정상적인 언론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예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좌파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비좌파 언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른바 조선동아중앙일보를 보수신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파신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봐야 비좌파 신문 혹은 그 종편들은 비좌파 방송 때로는 기회주의적이고 때로는 좌파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6년 17년에 그 부당한 탄핵 가짜뉴스 홍수 속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부당한 탄핵 이후에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주류신문들이 엄청나게 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 가장 보수 성향 국민들이 많이 보는 조선일보는 제가 듣기로는 대략 20-30만 부 정도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뜨거라 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성을 되찾아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하는 스탠스로 돌아섰지만 지금도 탄핵 문제라든지 지금 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런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었으면 아주 이상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는 독자와 시청자 그리고 광고주가 외면하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 이 절독을 하고 시청 거부를 하고 항의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약간씩 그래도 개선된 것입니다. 이 4.15 총선 부정불법 선거 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침묵하면 앞으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보도 행태,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아예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마치 그런 일이 없는 양 하는 저런 보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저는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야당의 경선을 거쳐서 단일 후보가 되면 그 미흡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적어도 여당의 이재명이나 이낙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이 강성좌파 집권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제1야당 지도부 그리고 제도권 언론 그리고 온갖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다시피 해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국시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컷오프와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를 적어도 4강에는 진출하게 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불꽃을 이어나가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